보험이란 게 정말 재밌는 게 내 인생이 묻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마이금융 파트너의 박서연입니다. 마이금융 파트너 쪽에서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실적이 높으신 분 중에 한 분이라고 들었어요. 대기업 임원분들 연봉을 넘어서 C레벨 수준의 연봉을 받으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마이금융 파트너 쪽에 합류한 건 어느 정도 되셨나요? 21년도 10월에 합류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영업을 하신 건가요? 네,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병원 병원 간호사였어요. 네. 10년 차에 제가 일을 그만두고 보험 일을 하겠다고 나온 거죠. 대학병원 간호사가 되게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또 10년을 버티셨으면 차지 시험 볼 때였어요. 그만뒀으니까요. 연봉도 작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물론 네. 일은 되게 힘들다고 들었지만 제가 근무했던 데가 7층에 신경외과였는데요. 신경외과 환자들은 거의 뭐 내사인 환자들도 많아요. 중환자실에서 회복이 더 이상 안 되시는 환자들, 함께 있는 보호자들한테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요. 그 일을 하면서 제가 9년 7개월 정도 됐을 때 새벽에 한 4시에 밖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앞으로 10년을 살아갈 거는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나도 이제 남들처럼 밤에 자고 주말에는 쉬고 평범한 생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새로운 일을 한다면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이 보험이더라고요. 왜 보험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저희 보호자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의료보험 환자들이 있고요. 산업재해 환자들이 있고요. 자동차 보험 환자들이 있습니다. 일반은 거의 잠깐 왔다 가는 것뿐이고, 그런데 의료보험 환자들은 1년을 넘기지 못해요. 생존 기간을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 퇴원을 합시다. 왜? 돈 때문에. 아무리 심하게 외상이 있으셔도 왔다가 금방 퇴원을 하신다는 거죠? 1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비용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가족같이 같이 잘 지내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많이 병원에 있으니까. 보호자들하고 뭐 옛날 얘기도 하고 뭐 환자들 욕도 하고 같이 보호자를 같이 케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친하다가도 막상 퇴원이라는 걸 결정을 내리고 날 때는 저희는 보호자하고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호자들한테 갈 때 저희가 피등 튜브들 드려요. 그리고 산소통도 드립니다. 그리고 소독약도 챙겨 드려요. 그렇지만 저희도 알고 보호자도 알아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그래서 그 과정을 너무 겪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유, 눈물 흘리시려고 그러시네요. 저희 간호과장님이 그랬어요.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일을 하고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영업을 한다는 거는 간호사 생활을 한다는 거고 또 완전 다른 거잖아요. 적어도 내가 그분들한테 1년 뒤에 돈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설계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게 오직 돈으로서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금은 의료기술이 굉장히 발전해서 비용만 된다면 거의 대부분의 병들이 치료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이제 크게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셨다고 해도 처음에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해야 되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이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셨나요? 그냥 좀 배운 대로 했어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이렇게 전화했을 때 저 사람들이 나하고의 관계가 어떨까? 표정이 어떨까?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다 생각하는 거는 그분들의 문제예요. 내가 진심을 다해서 바른 설계를 해서 그분들이 그걸 오케이 해서 하면 저하고 인연이 되지만 아니더라도 저는 제 할 일을 다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힘들다, 관계가 나빠질까 걱정이다, 그런 걱정은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걱정이 안 하실 마음이 들었다면 스스로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자부심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보험이 되게 어렵잖아요. 어떻게 이제 지식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쌓으셨나요? 근데 제가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좀 제가 더 쉽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간상동맥 우회술 같은 경우도 커브길에 운전할 때 어때요? 줄이죠. 왜 줄이세요? 관성 때문에? 여기서 튕겨나가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튕겨나다 보면 혈관이 늘어나죠. 한쪽이 막히기 때문에 혈관이 좁아지잖아요. 속도가 빠른 쪽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다른 도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 도로가 계속 튕겨나가니까
그게 간성동맥 우회술이에요. 이 비유하기가 정말 쉽네요. 그림으로 같이 그려가면서 어려운 질병이 아니다. 왜 좁아질까요? 고지혈, 고혈압, 당뇨. 맞아요. 네. 그거는 흔한 질병이죠. 그거는 잘하시는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수술은 흔한 수술입니다 라고 얘기 드리는 거죠. 보험을 하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해왔던 것들이 참 많잖아요. 경험들이. 그쵸, 예. 그런 경험들이 모든 게 도움이 돼요. 보험이란 게 정말 재밌는 게 내 인생이 묻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조직의 생활을 하다가 이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녀 수당이라든가 거기서 놓고 와야 되는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그런 결정을 하기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M사에 올 때는 자녀 수당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말근육 파트너 오기 전에는 굉장히 수수료가 많았어요. 그쪽에 어떤 윗분이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절대 자기 회사를 떠나지 못할 거다. 왜요? 그러니까 깔린 수당이 얼만데 본인이 떠날 거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아요. 제가 더 좋은 회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미래의 발전은 없어요. 어차피 깔린 수당은 과거잖아요. 그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결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분들은 과거에 사셔야 되겠죠? 매몰 비용을 굉장히 생각하지 않고 도전을 하시는 쪽이시네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컨설팅하고 더 많이 만족하고 더 좋은 거를 하려고 도전을 하는 거죠. 그냥 제가 고객님을 만나면서 제 부족함을 느끼는데 제 부족함을 채우는 게 제 목표예요. 내가 좀 더 교육적으로 좀 더 배워야 되겠다. 네. 내가 전화하는 걸 조금 더 잘해야 되겠다. 네. 내가 이거 설명을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세일즈 매니저 하다가 제가 어디로 왔냐면요. 일반 지점으로 온 게 아니라 TC 지점으로 왔어요. 전화하는 게 부족해서 일단 그 지점에 갔어요. 정리하자면 설계사를 하셨다가 교육하시는 일을 또 하셨다가 하이브리드 영업을 하셨다가 교육을 하셨다가 다시 이제 GA 쪽으로 오신 거네요. 네. 기자님께서 제가 이제 회사를 옮겼고 뭐 했다는데 영업을 하면서 이 회사 옮기고 저 회사 옮겼다면 저 옮겼다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회사를 선택을 했고 DB를 가지고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는 손해보험을 잘 몰라요. 생명보험사 쪽에서 오래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1년 동안 저는 어떻게 했냐면 집에 가서 애들 다 챙겨주고 밤 12시까지 집에 사실 저 혼자 배웠어요. 주말에도 나와서 계속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점장님 같은 경우는 거절하는 전화를 하시는데 몇 번 정도 하셨어요? 고객님이 정말 이걸 안 받겠습니다 할 때까지는 전화를 해봅니다. 제 전화든 저희 총무 전화든 제 투넘버 전화든 뭐 다른 팀장들 전화기를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전화를 해봐요. 전화를 했는데 이 고객이 전화를 안 받아요. 본인이 신청하고도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낯선 번호는 보험회사 사람이구나 하고 전화를 안 받는 거죠. 몇 번 전화를 하다가 놔둬요. 왜냐면 이호수 전화하면 싫어하니까 부담 너무 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대를 달리해서 다른 투넘버 전화로 전화를 해봐요. 왜냐면 그 시간대가 전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래도 안 받잖아요. 그러면 총무 전화를 사용해서 또 해봐요. 그래도 전화를 안 받아. 기온이라는 것도 있어요.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팀장님한테 또 전화를 부탁을 해요. 그 팀장님이 또 전화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럼 고객들이 신청을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낯선 전화를 받아요. DB 팀장님이 얘기하시는데 하나의 DB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힘들고 고생하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반성을 했어요. 그때. 내가 DB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안 했나 보다. 그 얘기를 몰랐으면 됐지만 제가 알고 나면 더 전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고생했던 거를 우리한테 주는 거였던 거죠. 한 20년 동안 보험 영업을 하시면서 적지 않은 도전들을 하시고 적지 않은 노력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부족한 게 있다고 느끼시나요? 부족하죠. 저희들의 영업 방법은 정말 다르잖아요. 다양하고 다르죠. 정답은 없어요. 다만 내가 정한 방법을 내가 최선을 다하느냐 아니냐 차이거든요. 아쉬움들도 있어요. 내가 좀 더 이 고객님 이해하기 편하게 할까? 얼마 전에 만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기여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설명했을 때 내가 좀 더 편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나? 라는 아쉬움도 있고요. 또 어떤 고객들한테 좀 더 꼼꼼하게 표까지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이 고객은 이분은 좀 더 가볍게 이해하기 단순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라는 것들을 내가 상담을 하고 나오면서 늘 아쉬움이 있어요. 다음에는 좀 더 후회하지 않게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들죠. 어찌 보면 만족하지 못하시는 성향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만족감을 채우시는 분인 것 같아요. Y금융 파트너 쪽에서 박서연 지점장님을 소개해 주실 때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최근에 저도 이제 이렇게 굉장히 업력이 좋으신, 그리고 오랫동안 업력이 좋으신 분들하고 인터뷰했을 때 비슷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이분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그냥 계속 가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똑같은 모습을 오늘 또 본 것 같습니다. 노력하시는 모습하고 또 겸손한 모습이 정말 보기 좋고요. 앞으로 더욱더 승승장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도 많이 알려주세요. 네.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